네, 작지만 강한 종목들을 찾아보는 스몰캡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역 난방공사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혹시 그 앵커님은 그 열이나 난방, 네. 요금소 보시면은 혹시 지역 난방공사로 나오나요? 저는 그 지역난방공사 쪽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아, 이게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집단 에너지 사업자입니다. 그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나타나는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1980년대 부터 뭐 몇백만 원 공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 지역에 택지 개발 지역에 열이나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 출자로 설립됐고 1985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택지 개발 지역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열이나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냐면 LNG를 원료로 해서 그다음에 터빈을 돌려서 열을 생산하고 그 열을 또 가지고 또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LH 공사가 택지 개발을 많이 하면서 같이 지역 난방공사도 같이 성장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신도시 위주로 조금 지역난방공사가 좀 공급을 하겠네요. 예. 지역난방공사 1분기 영업이 2,08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던데 네. 1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저기 지역 난방공사의 원가 구조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가에서 80%가 당연히 LNG입니다. LNG에 대해서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LNG 가격에 대해서 많이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연료비 연동제라고 그래서 LNG 가격이 오르면은 그거에 따라서 판가를 전가시키고 LNG 가격이 내려가면은 판가를 내리는 그런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료비 정산제라고 해서 그건 뭐냐면 연료비 연동제가 바로 LNG 가격이 올랐다고 바로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뭐 3개월이나 4개월 텀을 갖고 반영하기 때문에 그 텀 사이에 연료비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LNG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형성되냐면 가스공사에서 우리나라의 90%의 LNG를 도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역 난방공사 등등등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LNG 가격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두바이유 의 가격에 따라서 연동을 하고, 그러니까 두바이 가격이 4개월 전에 가격이 LNG 가격으로 연동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수입하는 부분이 있고, 짧게는 일본이 수입하는 오일 JCC라고 하는데 그 원유에 대해서 1개월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1개월 후행적으로 LNG 가격이 형성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리포트에도 차트로 했지만은 2021년부터 두바이유가 서서히 계속 빠지지 않고 서서히 올라갔고 그다음에 2022년 2월 24일 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급등하면 4개월 후에 LNG 가격도 우리나라 도입 가격도 당연히 급등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데 이게 서서히 급등하는 건 괜찮은데 왜냐면 그 판가로 전가할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근데 갑자기 많이 급등하게 되면 전가할 시간도 없고 그 폭에 대해서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연료비 연동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2022년도와 2024년도에 5번의 연료금을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름폭에 대해서 다 못 올려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가 계속 하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적자가 쌓였는데 올해 1분기 때 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냐? 그건 뭐냐면 다행스럽게도 2022년 4분기부터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태까지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까 5번 요금을 올려줬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5번 요금을 올린 상태에서 원가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1분기에 2천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앞으로 그러니까 열 요금이니까 뭐 2분기, 3분기에는 난방을 잘 안 떼니까 적자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4분기에는 다시 그걸로 바탕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 아까 연료비 정산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태까지 적자 난 거를 다 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천억이 나왔다고 적자 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7월 달에 연료금 인상이 불가피할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 가닥으로 보면은 연료금을 한 7월 달에 올려주게 되면은 당연히 4, 4분기도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인해서 오랜만에 실적이 엄청나게 올해는 잘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난방공사의 실적, 그 유가와 LNG 가격에 민감하다. 7월 연료비 결정에 주목해 보자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께서 2년 동안 중단된 배당이 재개되면서 주가가 리레이팅할 것이라고 보셨던데 어떤 배경인가요? 보통 유틸리티주 같은 경우 우리가 관점에서 보면은 따박따박 배당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형성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동안 적자로 인해서 배당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소유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소유한 기업들을 유틸리티를 보면은 적자가 나오면 당연히 배당 줄 게 없기 때문에 배당을 안 주지만은 흑자가 나오면 이익이 나면은 무조건 배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상향 요지가 전혀 없었는데 올해 1분기부터 그 영업이익이 2천억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7월부터 연료금이 인상이 되면 4분기 때 또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옹기로 봐서는 당연히 올해 배당이 무조건 배당을 주는데 얘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보통 여태까지는 40% 정도를 했기 때문에 40%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내년 2월 달이나 발표하겠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고 이익의 증가로 인해서 배당을 재개하고 배당에 대한 어떻게 전통적으로 배당 성향으로 가미한다면 엄청나게 지금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난방공사 배당에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투자할 때 좀 유의할 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그 유의할 점은 어차피 유틸리티주는 무겁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유틸리티를 추천해 드리는 거는 그전과는 다른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오고 적자 구간에서 지금은 이익이 나고 또 밸류에이션이 올라갔어요. 배당이 재개될 수 있는 리레이팅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전 유틸리티라는 그냥 개념적으로 이거 무거운 주식이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느 주식보다 가벼운 주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상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유틸리티를 좀 보셔야 된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를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난방공사 보고 오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아까 CG에 나왔지만 LS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LS, 전력 사업 비중이 큰데 최근 전력 수요 증가하면서 수혜를 입을 거라고 연구원님 보셨던데 어느 정도 이게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얘네 지주회사인데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회사로 LS전선이 8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에서 전력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번에도 제가 LS 에코에너지 나오면서 네.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 교체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은 글로벌로 한 5개 회사 정도가 만들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LS전선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기면서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해상 풍력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해저 케이블의 수요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그다음에 초고압 케이블 이런 전력 수요의 확대에 따라서 많이 LS전선이 수주가 가시화될 것 같고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지금 구리 가격이
거의 $10,000에 근접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판가에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LS 전선이 지금 수주가 증가될 건데 그 수주 증가분에 대해서는 구리 가격이 올라간 상태로 수주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개선 여지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LS 자회사 중에 또 뭐가 있냐면 LS MMM이라고 우리나라 유일의 정기종 재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LSIND라고 미국의 본고지를 주고 건선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건선 같은 경우에도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가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LS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 상승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해서 수주가 증가되고 구리 가격 상승에 의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 미국의 노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 데이터 센터, 해적 케이블 수요까지 이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구리값 상승 수혜까지 기대되고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스몰캡 전략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LS 살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